안녕하십니까. 축구와 법 3주 차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3주차 강의는 축구와 경쟁법 및 노동법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경쟁법 그리고 노동법과 스포츠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이슈가 있고 또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주요 이슈 그리고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이슈를 중점적으로 해서 위주로 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축구와 경쟁법, 노동법, 스포츠와 경쟁법, 노동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 학기 정말 꼼꼼하게 다뤄본다면 정말 한 학기 시간만으로도 부족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 축구와 법 과목과 관련해서 또 경쟁법, 노동법과 어떤 관계만을 또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주요 이슈를 다루고 제가 간혹 가다가 관련된 그 자료, 그 소스, 근거를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한번 그 소스를 또 찾아서 한번 또 검색을 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또 시간도 부족한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축구와 경쟁법, 노동법 관계와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츠, 축구도 스포츠의 일종이니까 스포츠와 경쟁법, 노동법의 이슈를 아우르는 큰 어떤 관점이랄까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독점금지법, 공정거래법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근로기준법이 있죠. 노동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통 이른바 노조법이라고 하는데 노동조합의 관계에 관한 또 법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 영역에서는 이 경쟁법 그리고 노동법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관계 또는 고용주와 피고용자, 근로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근거 법령으로서 의율이 되지요. 이 스포츠도 사회의 하나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경쟁법, 그 다음에 노동법도 당연히 스포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는 축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스포츠는 스포츠 고유의 어떠한 문화라고 할까요? 어떠한 그 특성이 있는 것이죠. 일반 이런 회사라든가 또는 일반 이러한 어떤 시장과는 달리 뭔가 그 스포츠만의, 축구만의 어떤 산업적도 마찬가지고요. 또 법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독특한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쟁법, 독점금지법, 그리고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축구, 스포츠에게 다 적용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현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수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다수설인데요. 이 축구 종목이 산업적으로 발달한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경쟁법, 노동법이 스포츠, 그것은 다른 스포츠 종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럽에서는 축구, 이 축구에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또 실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재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왔던 거죠.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시스템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어떤 권리의식이 또 강화되고 됨으로써 그러한 입장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되고요. 노동법, 경쟁법도 스포츠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설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 적용이 될 수 있어.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가 적용될 수 있고 이러한 스포츠 또는 축구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범위의 문제로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보면 스포츠, 축구, 이제는 그냥 축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스포츠, 축구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런데 축구의 모든 영역에 이제 지금 현재에서도 축구의 모든 영역에서도 이러한 경쟁법, 노동법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입장이다, 다수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경쟁법, 노동법 이슈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전제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지난 어떤 사건 이슈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관점들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부각되고 있는 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이슈들을 가지고 이 경쟁법과 노동법이 어떻게 이 축구와 접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제가 좀 물 좀 마시고. 일단은 먼저 그러면 이제 경쟁법, 독점금지법에 대해서 이 축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독점금지법, 우리로 따지면 이제 공정거래법이죠. 법이 있는데 그러한 법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죠,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결국은 무엇이죠? 어떤 시장에 있어서 부당한 경쟁 제한을 억제하고 그러한 경쟁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어떤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독점금지법, 경쟁법의 목적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업자로서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을 또 규정하고 있고, 또 사업자 단체로서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또 규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그러한 금지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든가 그러한 또 제재를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쟁법
영역으로서 약관 규제법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또, 뭐 소비자 보호법도 경쟁법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독점금지법, 경쟁법이 축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가 바로 이제 쟁점이자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것이 쭉 변천해 왔는데 그런 변천의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제 역사가 긴 유럽의 주요 이슈를 가지고 다뤄볼 텐데, 물론 국내에도 뭐 길진 않지만 축구 역사, 우리 국내 축구 역사도 어느 정도 돼 있고요. 또 산업적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아무래도 국내의 어떤 이슈 사건보다는 그러한 축구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사건과 이슈들이 생겼고, 거기에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관점, 이론들이 발달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제가 유럽의 이슈들, 사건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까 합니다.